여러분, 오늘 저는 꼰대짓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애들 정말 답답해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진 않고 십수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급식 먹던 나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애들 너무 심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요즘은 10년이면 사람도 변하는데 정말 10년 만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40대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도 세상 고생 많이 해본 사람들, 양심이 다를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어린애들이 그런 짓을 했으려고. 근데 했네요. 이외에도 뭐 인천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뭐 학교폭력에 이은 자살 또는 뭐 여중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까지 정말 뭐 꼰대짓 같고 이거 비교하긴 싫은데 우리 때는 진짜 저러진 않았어요. 사실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은 수천 년 전에 뭐 수메르 점토판에도 그리고 뭐 중세 대학생들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그때 애들은 순수했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피부색 이상하다고 놀리고 용산에 뭐 컴퓨터 부품 사러 다니는 애들 돈 뺏고 오락실에서 돈 뺏고 뭐 폭주 뛰고 인정하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들은 항상 있었고 학교 폭력도 청소년 범죄도 항상 있었다 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뭐가 또 심해졌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구석에 치워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좀 훑어봤는데 2012년에도 뭐 대략 뭐 12% 이러는데 그게 2019년에는 1%. 어떻게 1%까지 떨어질 수가 있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뉴스에 뜬 학폭 사건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서 좀 더 보니까 사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뭐 청소년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당시에 뭐 따돌림이나 자살 사건 이런 게 연이어 발생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좀 이상한 게 뭐 설문조사 할 때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이랑 같은 곳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나 같아도 피해 사실 없다고 쓰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질적 수준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통계 수치만 낮추면 된다 이건가? 학교 폭력이 발생하든 말든. 그리고 어이없는 점은 그 10년 동안 일단 통계상으로 청소년 범죄는 줄고 있는데 청소년 강력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10년 동안 절도 사건이 줄고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 이게 절도 강도야 차라리 물건만 손해보면 그만이지 폭력이나 성범죄 이런 거는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강도당할 때 재수없다 치고 쥐값만 주는 게 몸 다치는 것보다 이득인 것처럼 뭐 강간, 폭력 이런 청소년범보다는 강도, 절도 이런 청소년범들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범죄의 경중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요즘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통계는 항상 신중한 입장입니다. 누구는 뭐 청소년 범죄 줄었다고 할 거고 누구는 또 늘었다고 할 거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때도 분명히 학교 폭력은 있었습니다.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거지라고 놀린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그때라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와 요즘 애들을 통해서 듣는 거 그거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런 순한 맛?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처럼 7, 80년대 그때처럼 뭐 선생님이 애들 패고 애들끼리 뭐 눈빛이 사나워가지고 야 뭘 쳐다봐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교실 안에 서열이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뭐 제가 힘이 약하니까 뭐 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굳이 내가 도전하고 덤비지만 않으면 그래도 내 몸이 안전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저도 뭐 심부름 다녀온 적도 있긴 한데 그때 저는 걔네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준비물을 사오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빵 셔틀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 요즘은 뭐 빵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면서요. 아니 심부름까진 그렇다 치자. 근데 돈을 줘야 갔다 오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갔다 와. 여기 한번 기사를 보세요. 이게 2009년도 기사니까 거의 10년 전이네요. 이게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일과 많이 비슷합니다. 돈 뺏기고 빵만 사오는 게 아니라 뭐 과자, 잡다한 심부름 같은 거 대신 해주고 자기 대신 책 같은 거 빌려오게 하고 숙제 대신 해와라. 담배 심부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일진 자고 있는데 앞에서 일진을 가려줘라. 선생님들한테 안 걸리게. 구타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걔네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폭력으로 푼 거죠. 인간적으로 굴욕적이고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타를 한 번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진 학생들도 한번 볼게요. 이제 딱 밥 먹을 때가 되면 물이 알아서 와. 감동받아요. 진짜 말 잘 듣는다. 진짜 많이 부려먹어야겠다. 그 친구가 하기 싫다고 하면 맞아야죠. 거부를 안 해요. 한번 맞아봤으니까. 일단 일진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맞아봤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점, 그리고 제 기억에 비추어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때렸습니다. 너 나한테 개기지 마. 너는 내 아래야. 뭐 이런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죽도록 싫어서, 그리고 그냥 뭐 심심해서 때리고 싶어서가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위협력으로만 사용한 거죠. 그때는 폭력을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눈도 있었고, 그때 일진 애들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정말 순수했었어요. 뭐 책을 빌려오라고 하고 숙제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 그리고 제가 그때 뭐 학교에 게임기 같은 거 들고 다녔는데 그게 한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 했습니다. 그거를 일진들이 가끔 1시간씩 빌려갔다가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사실 찐따 입장에서 항상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돌려줄까봐.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안 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1시간 게임 하더니 와서는 다시 돌려줬어요. 가끔 뭐 다른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없을 때는 이거 딴 친구한테 빌려줬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냐? 에이씨, 그러고 가더라고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적어도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뭐 폭력 때리는 거 구경도 소문도 못 들어봤고요. 당시에 일진 애들은 뭐 밤에 알바하고 낮에 학교 오면 자고 뭐 이런 느낌이라 때리는 거 귀찮아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쟤들이 가정 환경도 나쁘고 하지만은 나쁜 애들은 아니다. 뭐 저런 환경에 있으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오히려 약간 동정심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저는 뭐 물도 떠오고 심부름도 해봤지만 그래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 그때 룰은 정말 말죽거리 잔혹사 그 영화처럼 개개지만 마라 그럼 때릴 일 없다. 저는 절대 덤비지 않았고 절대 맞지 않았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에서도 뭐 선도부 애들이 그냥 아무나 막 때리고 다닙니까? 이게 약간 거친 건 있고 뒤통수한대씩 치긴 해도 그래도 뭐 서로서로 오지랖 부리면서 성인 잡지 이런 거 있으면 야 그거 나도 보자 하면서 다들 친하게들 지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선생님들이 뭐 학교 폭력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 애들이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 거는 그들이 아마 7, 80년대 학교를 다녔고 아무리 서열과 폭력, 괴롭힘이 있었어도 서로 간에 암묵적인 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개기지 않으면 때릴 일 없다. 그 룰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룰이 변했습니다. KO 당하면 보통은 쓰러진 상대를 더 이상 때리지 않는 게 맞는데 요즘은 KO 당해도 그놈을 죽자고 패요. 학교 폭력이 서열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분풀이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여기를 볼게요. 밥 먹을 때 물 가져오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일진 학생, 숙제해주고 책 빌려주는 걸로 만족하는 일진 학생, 저 학교 생활 개꿀로 한 거 맞아요. 일진들 숙제도 해줘야 되고 물도 떠다 줘야 되지만 그래도 저항하지만 않으면 조용히 학교를 다지게 해줄 2000년대와 내가 항복한다고 말하든 말든 자기 맘에 안 들면 집요하게 괴롭히고 이빨을 깨 부수고 얼굴을 박살내는 2010년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2010년대는 무서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은 2000년대 추천드립니다.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굳이 처맞지는 않는 세상이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변했는지 또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뭐 생각하는 이유가 틀릴 수도 있고 그냥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사회에 폭력이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폭력 범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와 가정에서도 폭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 2000년대에는 이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할 만큼 그때는 폭력이 좀 심각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때 그 체벌이 학교 폭력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겁나 때리겠지, 이런 거요. 뭐 아무리 아이들이 막 나가고 애들 때리고 그래도 성인인 선생님들을 이길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선생님들이 때리면 일진이든 찐따든 공평하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일진이 책 빌려오는 거, 숙제 대신 하는 거, 이런 심부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하지만 그리고 순수하지만 선생님한테 얻어맞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뭐 선생님한테 얻어맞기 싫어서 그랬다지만 차라리 뭐 이런 숙제나 책 빌려오기 이런 식의 학교 폭력이면 차라리 다행이다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경찰에 잡혀가고 하는 것도 일진 애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경찰 자체는 무섭지 않은데 이제 집에 가면은 죽었다 이거죠. 일진 애들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엄마가 패든 아빠가 패든 그날 죽도록 맞는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개여가지고 쫓겨나면은 이제부터 어디서 살아요? 그 애들이 아무리 건방지고 막 나간다고 해도 쫓겨나는 거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못 넘길 선 넘긴 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행위처럼 부모님한테 알려지는 경우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든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경우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오늘 말죽거리 잔혹사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전상우 때문에 병원에 불려간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때리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의 체벌과 선생님의 체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숙하고 후진적이었지만 그 미숙함이 반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테두리였기도 한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학교 경찰 있다고 하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일진 애들은 그때부터 경찰은 별로 안 무서워했어요. 그때 애들이 정말 무서워했던 거, 학교나 사회에 진짜 경찰들은 체벌하는 교사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뭐 물론 다시 체벌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현상 자체를 조명하는 거예요. 뭐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체벌하자 이런 거는 폭력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훈육은 때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한번 선택해보게 할게요. 부모나 선생님이 때리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때리는 거, 어떤 게 좋을지는 아이들이 결정을 하겠죠. 둘째로 피해 학생들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우연히 찾은 건데 2000년대 초반에 구부를 찔러 죽이던 사건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찌른 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요. 여기 기사입니다. 금천구 중학교 수업 중 급우 흉기로 찔러 살해. 이 학생은 교실 맨 뒷자리에 있던 같은 학교 3학년 김모 군을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구는 숨진 김군이 자주 자신의 친구를 괴롭혀서 복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의뢰 공격이네요. 괴롭히는 친구를 대신해서 복수를 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부산 고등학생 교실 살해 사건. 가해자는 김군입니다. 피해자는 박군이고요. 자, 그럼 김군과 박군이 어떤 관계였는지 볼게요. 그리고 역시나 찔러 죽인 김군은 괴롭힘을 당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내성적이라는 화장실에 창문을 깨고 복수를 결심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피해자 아이들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너무 약해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피학생들 까는 건 아니고요. 뭐 저도 반항 한번 못 해본 입장에서 니들 반항 안 하고 뭐 했냐 훈계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상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일진은 을이 언젠가 자기를 칼로 찌를 것도 걱정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진 입장에서 내가 너무 괴롭히다가 얘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를 칼로 찌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걱정하는 시대와 요즘처럼 이런 걸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괴롭히는 시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떻습니까? 가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 괴롭힘 당해서 자살할 용기는 있고 그 괴롭히는 아이에게 복수할 용기, 이거는 분명히 피해자에게 무례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 반드시 어떤 한 아이가 자살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한 아이를 잃어야 한다면 저는 왜 꼭 피해 학생이 그 희생자야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가 자살하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2000년대가 일진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식 이즘에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조차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저항할 의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항할 의지마저 말려 죽이고 있는 거, 정신적으로 말려 죽이고 있어요. 하여튼 진짜 이 일본 문화, 오타쿠부터 시작해서 이즘에 상명하복 이런 거 정말 우리한테 암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 정말 싫어해요. 요즘 뭐 가해 학생한테 복수한 피해 학생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뭐 고작 해봐야 사회에서 뭐 상급자로 만나가지고 복수하는 거, 이런 걸로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다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어떤 피해 학생이 그걸로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같이 데려가라. 10년 전 부산에서 교실에서 그부를 찔러 죽였다는 바로 그 학생, 분명히 범죄자이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그리고 그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죽창만이 법이 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도 없었으면 하고요. 괜히 보복당해가지고 찔려 죽는 그런 아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성교육이 사라진 대한민국. 여러분, 교권이 땅으로 추락하고 있죠. 사실 기성세대들이 뭐 촌지, 체벌 이런 걸로 이미지 다 망쳐놓고 이제 후대 세대들이 추락한 교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더욱 힘들어진 가정에서는 교육이 사라지고 모든 교육을 온전히 학교에다가만 맡깁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떻죠? 교사가 조금이라도 학생들을 훈육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을 들어가지고 체벌하니 과잉 훈육이라든지 난리치고 애들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부터가 어떻죠?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고 국영수 점수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굳이 뭐 애들 바로잡다가 잘리고 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결국 가정에서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교육을 학교에 맡겼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육을 기피하는 상황, 그 누구도 교육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체벌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자 선생님들이 그나마 위압감이라도 보여줘가지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점수, 암기 과목 뭐 이런 걸로 임용이 결정되고 하니까 암기에 유리한 여자 선생님들만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페미들이 말하는 그 유리천장이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이거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성숙해도 여선생 혼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가뜩이나 선생님들이 사명감도 떨어지는데 물리적인 힘도 없어요. 그럼 답이 안 나오죠. 질 낮은 선생님들의 양산과 그리고 교권 추락, 그리고 교권이 추락했으면 아이들을 위압감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사실상 남자 선생님들이, 여성분들도 남자들 보면은 뭐 본능적인 공포 느끼신다면서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남자 선생님들한테 느낍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2000년대는 분명히 체벌은 있었지만 부모님들과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양부모 있는 학생들 너무 많았고요. 부모님 이혼했다고 말하는 거 쪽팔린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뭐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고, 뭐 정서적인 교류가 없다 이런 말들은 있었어도 애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건 거의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만큼은 확실히 받았다는 말. 애들이 아무리 일진돼가지고 애들 패고 다녀도 부모님들이 애들 때리고 다니지 마라, 네가 깡패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바빠지고 척박해지면서 그 교육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기회가 가정 내에서 없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는 부모가 정말 많고요. 가뜩이나 시간도 없으니 그 남는 시간은 인성교육보다는 자녀의 대학이 결정되는 시험 점수 그리고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일진 아이들은 학교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학폭 사례들 보면 정말 몇 시간씩 때린다고 합니다. 그냥 뭐 정도껏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팹니다. 그리고 걸리면 나만 때렸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이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던 그 학교의 폭력은 항상 뭐 뒤통수나 등,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지 않은 곳을 가격을 했고요. 그마저도 뭐 별로 길지 않았던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저항할 의지가 더 이상 없을 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리는 애들도 맞는 애가 정말 얼굴이나 어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죠? 때리는 부위요, 뭐 얼굴이나 장기 같은 정말 사람으로서 약점이고 치명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처럼 뭐 서열을 확인했으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거 알았으면 때리지 말고 괴롭히지 않아야 될 텐데 계속 괴롭힙니다. 그 말죽거리에서 권상우가 그 마지막에 옥상에서 결투할 때 죽을 때까지 팹니까? 더 이상 저항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패잖아요. KO 당한 상대의 선수는 더 이상 가격하지 않는다. 이런 룰이 학교 폭력에서 사라졌어요.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돈을 벌게 만든, 그리고 가정이 쉽게 와야 되고 깨지도록 한부모 가정이 양산되도록 방조한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요즘 애들이 좀 불쌍해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이미 한쪽이 없고 집이 가난하면서 윽박지르는 부모가 나를 기른다.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 어떻게 그 아이들 탓을 하겠습니까? 분부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때릴 일 없다고요? 뭐 그러시겠죠. 넷째로 나라가 성숙해지면서 아이들도 조숙해지고 똑똑해졌다. 여러분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요즘 애들이 나는 미성년자라서 잡혀도 안 걸려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그리고 분명히 그때 범죄를 저질 수 있었던 그 일진들도 분명히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을 두려워했어요. 아마 부모에게 두들겨 맞는 게 무서워서 그랬겠지만 아무튼 경찰을 두려워했어요. 9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위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연령은 점점 어려지고 있고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거는 괴롭힐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게 요즘의 학교폭력은 같은 1%라고 해도 고농축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뭐 1%의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3년 동안 괴롭힘 당한 아이와 그리고 10년 가까이 괴롭힘 당한 아이 똑같이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격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초등학생 때부터 당한 아이, 그리고 그나마 자기가 누군지는 알게 되는 사춘기 이후에 고등학생 때 당한 아이, 분명히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쪽이 더 크게 트라우마가 남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경찰도 학교도 심지어 괴롭히는 이 찐따들도 자기들을 못 괴롭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요. 사회가 성숙해지니까 통제는 점점 느슨해지고 정보가 넘쳐나고
요즘 사회의 어른들을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뭐 사람이 미우면 그냥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한판 붙고 싸우고, 인연을 끊을 사람은 인연을 끊고.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아내에게 나쁜 소문을 피말리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꼽주고 망신 주고 살살 공격하면서도 자기 피해는 절대 안 보고 상대방의 손해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 어른들의 그 자식들이죠. 부모들이 똑똑하니까 아이들도 정말 똑똑합니다. 요즘 애들 정말 영악하다는 말 진짜 와닿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고, 근데 그 똑똑한 걸 괴롭히는 데다 쓰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정말 웬만하면 정서적으로 그냥 괴롭혀요. 카카오톡에 초대해가지고 단체로 욕을 하는 거, 그리고 뭐 괴롭히는 친구 집에다가 배달 음식 수십만 원어치 시킨다는 거. 와, 이거 저 어릴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애들 욕을 하더라도 뒷담화를 하곤 했지 이거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진짜 일진들 물이나 떠다줬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이런 게 지금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만약 요즘같이 당해봤다고 하면 전 용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고생들이 지적장애 3급 남성을 감금 협박하고 성적 학대 및 집단 폭행을 한 뒤 장기 매매까지 시도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자체에 장기 매매 이런 게 없었어요. 교도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절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성인보다 더하다고요. 저렇게 애들이 일진이나 찐따 구분 없이 똑똑하니까 엠번방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비트코인으로 계좌 추적도 안 당하게 하고, 카톡 말고 텔레그램 써가지고 경찰이 데이터 협조도 못 받게 하고, 게다가 공익까지 뭐 협박용으로 개인정보 갈취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다. 이거는 뭐 양심교육이랑 사회화 교육, 인성교육 세 가지가 전부 안 될 때 저런 애들이 나오는 건데, 정말 답답한 현실이고 이 학교 폭력의 질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전 당장 아이들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뭐 N번방 가해자들이 학교 시절이 다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 분노와 스트레스가 N번방을 만들어낸 거라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20대 청년들만 검거하고 분노를 쏟아낸 뒤에 사건을 종결시켜도 좋은 걸까요? 미래 N번방 운영자들은 현재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귀찮은 일만 생긴다며 방관하지 않기만 해도 그들은 미래의 N번방 운영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뭐 전 세계에 다 존재하고 사실상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 학교 폭력은 정말 도를 넘었어요. 제가 다닐 때도 뭐 학교 폭력은 있었지만 일본의 이즈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학교 폭력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저런 건 안 한다. 솔직히 우리는 일본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뭐 일본이라 조금 낫다고 해서 애들이니까 라고 따끔하게 혼내서 해결될 부분이랑 도를 넘어선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들 탓을 하면서 마무리 짓진 않겠습니다. 혼낼 선생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공권력도 없으며, 우리가 어른으로서 통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상황에 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애들에게만 비난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소년법 폐지하라, 처벌 강화하라 뭐 이런 거 저 동의 안 해요.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의 근본은 볼 생각 안 하고 항상 대가리보다는 꼬리만 쫓아다니더라고요. 애들이 무슨 잘못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뭐 돈 많은 부모에게서 일진이 안 나왔어요. 돈 탓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학교 폭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돈 많은 금수저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든 돈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든 일진은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빨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었을 때 좋은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경우는 뭐 아이 인생 조진 거죠. 이렇게 돈, 가정환경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인간, 결국 교육을 방치한 부모가 문제라는 거죠. 일진 애들 잡아다가 뭐 처벌하고 그럴 시간에 그 애들 삐뚤어지게 한, 그리고 그 애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도 못 시키게 한 부모를 잡아다가 애들 형량만큼 넣으면 됩니다. 미국처럼 하면 돼요. 미국은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잡혀가잖아요. 미국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건 따라 안 할까? 어차피 그 애들이 부모들 때문에 삐뚤어지는 건데, 뭐 부모랑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다면 이럴 바엔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부모 자식의 연이 약한 상태에서 부모 자식 잠깐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피해 학생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년원 들어갔다 나온 애들 장래희망이면 판검사, 교도관 동경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얼마나 애들이 제대로 된 참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를 처벌하는 사람이라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라도 존경스러웠다 이거죠. 처벌은 분명히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처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한 TV쇼 청소년 범죄자들을 실제 흉악범이나 교도관들과 대면시켜서 교화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곳에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겁먹고 더 이상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가, 그리고 학교가, 사회가, 경찰이 못하는 교육을 최종 단계인 교도관이나 판검사 이런 분들이 겨우겨우 해준다면은, 그렇게 빨리빨리 좋아하는 대한민국은 왜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나서야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걸까요?